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오픈코드 리즈닝 논문이랑 관련 모델 정보 보면서요. 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코딩 추론 능력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강화학습, RL 없이 지도 미세 조정, 그러니까 SFT만으로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오고 심지어 틀린 답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낸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LLM이 생각하는 과정,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뽑아내서 증류해서 다른 모델에게 가르치냐는 거죠. 아, 증류요? 네, 단순히 정답 코드만 베끼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복잡한 RL 없이 SFT만으로 거의 최첨단 성능까지 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SFT만으로 그 정도 성과라니,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그 오픈코드 리즈닝이라는 접근법, 이게 정확히 뭔가요? 데이터셋이라고 하셨죠? 오픈코드 리즈닝은 LLM의 코딩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추론 능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아주 방대한 데이터셋입니다. 네네. 좀 더 성능 좋은 선생님 모델, 여기서는 딥시크 R1인데요. 이 모델이 복잡한 코딩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생각해서 풀어내는지를 딱 캡처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과정을 학생 모델이 배울 수 있게 만든, 하나의 거대한 학습자료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생각하는 과정을 담았다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이 데이터셋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73,600개가 넘는 파이썬 코드랑 그 코드에 대한 상세한 추론 과정이 들어있어요. 73만 개요? 와. 네, 코드포스나 리트코드 같은 곳에서 가져온 문제가 한 28,000개 이상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딥시크 R1 모델이 여러 답이랑 그 답을 찾기까지의 생각 과정을 그 띵크태그 안에다가 상세하게 만들도록 한 거죠. 생각 과정까지요? 네, 그 다음엔 후처리 과정 거쳐서 데이터 품질도 높였고요. 이게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 확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73만 개 이상 데이터에 생각 과정까지 담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집중한 게 성능 향상에 그렇게 중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특히 어려운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될수록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델이 그냥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 특히 복잡한 문제에 대한 사고 과정 자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좀 어땠나요? 이 데이터셋으로 훈련시킨 모델들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였어요?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QWEN 2.5 모델을 이 오픈코드 리저닝 데이터셋으로 SFT 방식으로 미세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라이브 코드벤치에서는 61.8%, 코드 콘테스트에서는 24.6%의 정답률, 그러니까 패스앳1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첫 시도 성공률이죠. 와, 61.8%면 엄청 높은데요. 네, 이게 비슷한 크기의 다른 SFT 기반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고요. 심지어 일부 오픈AI 모델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아, 정말요? 특히 32B 파라미터 크기 모델, 그러니까 OCR 큐벤 32는 SFT만로 그 최고 수준 RL 기반 모델인 딥시크 R1 성능에 아주 가깝게 갔어요. 와, SFT만으로요. 대단하네요. 근데 있잖아요. 논문에서 제가 진짜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은 정답만 딱 골라서 학습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틀린 답까지 포함해서 학습시킨 모델이 성능이 더 좋았다. 이거 정말 뜻밖인데요. 살짝 미소. 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네네. 왜 그런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틀린 답들이 주로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시도였던 거예요. 아, 어려운 문제들? 네. 답은 비록 틀렸을지 몰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막 애쓴 시도랑 그 과정에서의 추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모델한테는 엄청 귀중한 학습 신호가 된 거죠. 와, 실패해서 배운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답안이 맞냐 틀리냐 보다도 문제 자체의 다양성, 특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본 경험이 모델의 추론 능력 향상에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 오픈코드 리즈닝 모델들,
저희가 직접 써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오픈 코드 리즈닝 네모트론 32B 같은 모델들이 허깅 페이스에 공개되어 있어요. 아, 허깅 페이스요. 네. 개발자나 연구자들이 LLM 코드 생성 능력이나 추론 능력을 연구할 때 아니면 실제 앱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 따라서 파이프라인 설정하고 프롬프트 입력하면 되고요. 아파치 2.05 라이센스라서 상업적, 비상업적 용도로 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보죠. 오픈 코드 리즈닝은 엄청난 양의 추론 과정 데이터를 써서 복잡한 RL 없이 SFT만으로도 LLM 코딩 능력을 거의 최첨단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찍찍 그 틀린 답조차도 모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은 AI 학습에 대한 기존 생각을 좀 뒤집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정답 찾는 걸 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보여줬죠.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질, 특히 문제의 다양성이나 난이도가 모델 추론 능력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말고도 논문에는 모델이 만들어내는 추론의 길이나 다양한 추론, 패턴 분석 같은 더 깊이 파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AI 훈련에서 정답만큼이나 실패한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중요해진다면 앞으로 우리는 AI의 학습 방식이나 성능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